경북의 한 지방도로 휴게소에 사찰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설명을 붙였는데요. 도립공원은 단순한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경기 지역 포교사들이 전진대회를 열고 더 활발한 전법의 길에 나서자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춘 포교 방법으로 정법 수호 의지를 다지며 전법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문학을 통해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 아동 문학회가 39번째 불교 아동 문학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25명에겐 글짓기상도 수여됐습니다. 신임 회장 선출로 새로운 변화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제3회 제주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한지에 스며든 5천여 자의 거대한 금강경이 관람객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금강경 한자를 품은 전시 공간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태지관 수행과 한국 전통 선차의 중흥을 이끌고 있는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가 육법공양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육법공양을 시연하며 근본 의미를 살피고 올바른 의식의 확산을 기대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2월 1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의 한 지방도로 휴게소에 새로 생긴 관광 안내도가 사찰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어 스님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대단한 명찰임을 알 수 있는 팔공산 파괴사를 파괴한 승려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수준 이하의 황당한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안내도를 설치한 도립공원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과 군위를 잇는 고개에 위치한 한티 휴게소. 한티제로 오르는 도로는 구비구비 팔공산을 휘감아 돌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일인데도 드라이브 코스로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휴게소 화장실 앞에 새로 설치된 팔공산 종주 코스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충격적입니다. 옛날 한 승려가 인근의 사찰을 방문하고 그때 마침 저를 찾아온 한 부인에게 아이를 갖게 한 승려는 파기승이 되어 그 승려가 몸담고 있던 사찰을 파괴사라 불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욕적인 설명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드라이브 한다고 일로 지나다 보니까 이거 잠시 쉬었는데 이 팻말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뭐 천년의 고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는 거는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뭐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성한 파괴사를 갖다가 모욕을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떨려서 말이 안 났습니다. 파괴사라는 사찰명은 잡을파, 시냇물개, 9갈래나 되는 절 좌우의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땅의 기운을 방비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파괴사는 조선시대 영조의 탄생설화가 깃든 사찰입니다. 1979년 원통전 주불인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할 당시 복장에서 영조의 어의가 발견됐고 영조가 11살 나이에 자흥전이란 편액을 써서 하사해 현재까지 온전히 보존돼 있어 파괴사는 조선 왕조의 원차림을 증명합니다. 기형각을 흔히 이 자료에 의하면 천양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천자에다가 하늘의 왕의 그 수명과 안위를 기원하는 파괴사에서는 원통전하고 기형각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공간입니다. 왜 중요한 공간인가요? 왕의 위패를 모셔놨고 또 왕실의 안위를 이렇게 기원하던 그런 공간이었으니까 왕실 사찰이었으니까 상당히 그 상징성이 좀 있는 거죠. 역사적 고증도 없는 황당한 안내판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휴게소를 관할하는 팔공산 도립공원 관계자는 전임자의 일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도 당시 근무자는 불교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 실수였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안내판을 즉시 철거하고 안내문의 작성자와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내판의 판매사에 대한 어떤 소개글이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이 실리는 바람에 불교계나 아니면 판매사의 선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게 19년도 설계가 되었습니다. 19년 설계됐는데 그때 입찰이 서울입찰가 되다 보니 그때 설계에 대한 준공도 그때 이루어졌고 저희들은 2020년도에 이쪽으로 발령받았어요. 공직자의 종교 편향과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전통 사찰의 역사적 왜곡을 넘어 폄훼하는 안내판이 제작되면서 또다시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 경기 지역단이 지난 주말 봉선사에서 2022년 포교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 포교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정법 수호 의지를 다지고 전법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경기 지역 500여 포교사들이 올 한 해 포교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회양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 경기 지역단이 지난 10일 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에서 2022년 포교 전진대회를 봉행했습니다. 포교사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교단을 애호하겠습니다. 포교사들의 힘찬 다짐에 이어 권태근 인천 경기 지역단장은 올 한 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선 단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라는 것을 필두로 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교 대상자의 의식과 생활 패턴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교 수단과 포교 방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경기 지역단은 장미양 포교사를 비롯한 7명의 포교사에게 지역 단장상을, 조희면 포교사 등 3명에게 포교사 단장상을, 한창희 포교사에게 총재상을 수여하고 더욱 활발한 포교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총재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포교국장 법정 스님을 통해 치사를 전했습니다. 포교사는 자비와 지혜로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원력보살이자 포교사의 이름으로 포교 최일선에 선 수행 도반입니다. 인천 경기지역단 포교사 여러분, 올 한 해 노고를 지향하며 격려를 보냅니다. 인천 경기 지역 포교사단은 어린이 청소년, 군 교정교화, 연불과 봉사, 불교문화 해설과 홍보, 통일 등 신행과 계층 분야에서 28개 팀이 활동하며 포교를 통해 지역 불교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통해 봉선사에 전해지고 있는 가르침을 설하며 포교사들의 전법 의지를 독려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포교를 하는 이 전법자는 시비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지 말고 내 몸을 던져서 그 시비의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표범과 호랑이 소굴이라도 기꺼이 무서워하지 말고 걸림없이 그 속을 헤쳐가야 된다. 포교를 수행 삼아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고 교단을 외호해온 인천 경기 지역 포교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던 올 한 해 포교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포교법을 찾고 더 활발하게 전법의 길에 나서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가 정기총회와 함께 제39회 불교아동문학상 전국 어린이 글짓기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시 동화 부문에서 각각 1명의 작가와 어린이 25명의 상을 받았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경전과 가르침을 어린이의 눈높이로 풀어내는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한국불교아동문학회가 지난 10일 2022년 정기총회와 제39회 불교아동문학상 전국 어린이 글짓기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아동님들에게 조금이나 발심을 주고 책을 읽게 하는 우리 한국불교아동문학회에 소신껏 글을 써주심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불교예술의 성과를 보인 동시 동화 작가에게 수여하는 불교아동문학상은 우봉 이창규 시인과
영각 오혜균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이창규 시인의 시집 민들레 꽃대에 앉아 날고 싶어요는 자연과 생활이 동심, 불심에 녹아 재미를 이끌어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불심을 가졌으면, 동심을 가지면 즐겁습니다. 사물과 인연을 해야 되고, 사물을 보고 감동을 해서 뛰고, 혼자라도 웃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즐거운 게 행복입니다. 오혜균 작가의 동화집 동화야 나랑 놀자의 단편들도 옛날과 오늘의 소재들을 통해 동심과 불심이 잘 어우러져 상을 받기 충분하다고 평가됐습니다. 그 치매나 뭐 이제 그런 이제 정신이 좀 못하신 분들이 이 동화를 읽음으로써 인해 갖고 많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끼고, 그래서 계속 이게 온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읽는 것보다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는 동화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전국 어린이 글짓기상은 올해 개작한 백유경 동화를 읽고 쓴 독후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광주 불로초등학교 2학년 임윤리 학생을 비롯한 25명의 학생들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나눠 가졌습니다.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썼어요. 대상을 처음으로 받으니까 기뻤어요.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고광자 회장에 이은 신임 회장으로 김일환 전 회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전 개작과 세미나 등 학회 활동에 있어서 변화를 고민하고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해암당 성관대종사 21주기 추모달해제가 지난 10일 해인사 부도전과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대종사,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 문도 대표 성법스님 등 4중 스님들이 참석해 해암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렸습니다. 추모제에 앞서 문도 스님들은 부도탑을 참배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 대표 성법 스님은 스님이 늘 강조한 인욕정진과 자비실천의 가르침을 이어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며 참석한 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해암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한 이후 장좌불화와 일종식 수행을 하며 공부하다 죽으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의 수행의 사표가 됐습니다. 정법도량 마산 정법사는 지난 10일 만불보전에서 불기 2566년 이민년 3기의 5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의 우설 덕문스님, 교수아사리의 부강 정본스님, 갈마아사리의 우현 광우스님을 3사로 모시고 통도사 유락승가대학원 스님들이 일례를 맡았습니다. 덕문스님은 3기의 5계를 받아 계체를 지니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고난과 위험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지계 신장을 얻는 일이라며 계를 받은 소중한 인연으로 성불의 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절했습니다. 한편 정법사는 매년 영축불교대학의 졸업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수계식을 올해부터 희망하는 불자 가족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을 주제로 2022 제3회 제주 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지에 스며든 5천여 자의 거대한 금강경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자 한자의 글자가 모여 거대한 금강경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두꺼운 한지에 덧대어진 먹들은 수십 번 반복됐을 작가의 고행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제주 도립미술관과 위성전시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2022 제3회 제주 비엔날레 현장. 한지에 한 글자씩 글자를 써 5176자의 금강경을 선보인 강미선 작가의 금강경 지혜의 수분. 반복된 수묵 작업을 수행으로 삼아 금강경을 통한 인간과 자연, 우주의 평화와 경건함을 담았습니다. 한지도 어느 순간에 쉽게 급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묵 역시 급하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지와 수묵이라는 그런 어떤 정신성이 이 불교 경전인 금강경과 맞닥뜨려진 것 같습니다. 금강경 한자를 품은 전시 공간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묵 한자와 배치된 새하얀 자연 한지들 역시 금강경 지혜의 숲을 이루는 작가의 작품. 검과 흙으로 대비되는
1만여 점의 글씨와 한지들은 바쁘고 힘든 현 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의 공간을 선물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겼습니다. 자연히 바라보면 한 글자 두 글자 또 전체가 보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드시고 그 뒤로 돌아 나가시면서 자비 광명을 보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람객들은 작품 관람과 함께 좌복에 앉아 명상하며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두 배의 감동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한자 한자의 아주 깊은 정성과 또 깊은 수행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그 기회에 금강경 사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었어요. 다양하게 종이를 통해 가지고 금강경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금강경 지혜의 숲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2022 제3회 제주 비엔날레는 내년 2월 6일까지 제주 도립미술관과 위성 전시관을 통해 계속됩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불교에서 의식을 행할 때 불전에 6가지 공약물을 올리는 걸 육법공양이라고 하죠. 육법공양의 근본 의미를 살펴보고 올바른 의식으로 확산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당 안에 장엄한 범패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합니다. 향과 등, 꽃과 차 등 6가지 공약물을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올립니다. 공양은 공덕의 행위자 수행의 과정입니다. 위로는 공경을 나타내고 아래론 나눔의 실천이기에 지혜와 자비를 배우며 실천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대승보살도에 닿아 있습니다. 천태종 산하 천태차문화 연구보존회가 지난 10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천태지관차법 전승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천태종에서 육법공양의 정립을 주제로 두 번째 학술대회를 열고 육법공양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육학술대회는 천태종의 대부분 사찰에서 봉행하는 육법공양의 근본 의미를 폭넓게 전착하고 보다 바른 의식으로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학술대회에서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은 진원 건공과 관음 참의를 중심으로 육법공양의 명칭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광도 스님은 진원 건공에서 사용한 육법공양의 명칭은 관음 참의에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도 스님은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르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원 건공은 이고등락, 관음 참의는 자리이타로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양 올리는 순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를 올리기는 하지만 제물을 올리는데 그 제물에 불법의 의미를 담아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스님들은 이 제물이 법이 될 수 있도록 진언을 한 거예요. 진언을 통해서 이 제물이 불법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 밖에도 육법공양에는 천태사상을 중심으로 한 대승이념이 두드러지고 천태행법의 특색을 나타낸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천태지관 수행과 한국 전통선차의 중흥을 기대하고 있는 천태차문화 연구보존회는 차법과 육법공양 등 올바른 전통의식의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태고종 충청북도 교구 제17대 종무원장에 도성 스님이 취임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주 S컨벤션에서 열린 취임 법회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 의장 도광 스님, 각 지역 교구 종무원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제16대 종무원장 도원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종무원장 도성 스님에게 충북 불교 발전과 번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7대 종무원장 도성 스님은 교구 화합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과 사회사업에 중점을 두고
종무를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종무원장 도성 스님은 1995년 서남사에서 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총무원 호법위원, 충북교구 종무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무원, 총무부장, 진천 자제암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 고급 명상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부산 송정 쿠무다가 지난 9일 명상문화센터 개원 1주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1주년과 쿠무다 9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법회는 센터 개원에 헌신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향후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큰 불사를 이뤄낸 배경에는 쿠무다 가족과 후원자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쿠무다를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문화와 예술의 요람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쿠무다는 오는 26일 서울 JCC 아트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의 첫 후원자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석의 명상음반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